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 완성차, 피크아웃 우려, 파업 노사관리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자동차 관련주, 최근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분매랑이 돌아왔는데요. 피크아웃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격은 내리고 있지만 이제는 상용 수소전기차 FCEV에 주목할 시기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공매도 폭격과 함께 이렇게 노조 파업까지 이뤄지면서 역시 주가에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원하게 달려왔던 자동차 업계, 지금은 엑셀을 밟아야 할까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상반기에 정말 그 자동차 쪽 관련 굉장히 수익도 잘 나왔고 매출도 잘 나왔던 모양새여서 좀 급등했었던 모양새였는데 약간 좀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2차 전지라든지 초전도체라든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좀 이슈를 빼앗기면서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 좀 잠잠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자동차 업종 하반기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일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고 좀 상황이 어떤지 좀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좀 진단 좀 부탁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네. 현재 미국 시장은 정말 좋습니다.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시장 수요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예상보다 안 좋은 시장을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서 신차 판매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중국이 진짜 요즘 내수가 안 좋긴 한가 봐요. 그렇죠. 중국 시장에서 지금 1, 2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3, 4선 도시 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1, 2선 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 관련해서 규제들이 크기 때문에 NEV는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친환경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는 지금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저효과도 있고 올해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서도 좀 벗어나면서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보다는 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단독으로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좀 중단이 됐었던 일도 있었고 신차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잠깐 좀 부담스러웠던 일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열렸다라고 해서 바로 중국 시장이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는 약간 매크로적인 측면이긴 한데 미국이 좀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 경기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는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이 경기가 좀 많이 타격을 입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도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지금 내수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이제는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도 있고 했지만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믿을 때는 지금 미국 시장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뭘 해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축통화의 위력이 이런 데서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무래도 테슬라와 비아디가 전기차 지금 1위 시장을 두고 좀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아디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워낙 좀 잘 팔리고 있고 저가 공세로 좀 나서고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어딜 가나 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자, 중국에서 전기차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또한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잘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두 회사 다? 지금 아무래도 가격 인하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차량 가격을 깎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일단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젠 굉장히
프론트 러너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들 다음으로 이제 좀 매스 마켓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전기차 시장이 가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높은 가격을 받았었던 브랜드들도 조금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가격을 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을 하고 있고요. 다른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만큼의 어떤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심한 지금 가격 경쟁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슈는 지금까지는 좀 프리미엄 시장에서 얼마나 기술력을 잘 보여줄까 이게 문제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가격 인하를 어떻게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가 모델 2가 나온다고 하고 뭐 굉장히 좀 저렴하게 차가 나온다고 하고 뭐 이런 이유도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중국 시장도 있고 사실 다른 나라들도 보조금을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당 보조금이 드렸죠. 800만 원까지 뭐 한 2, 3년 전 대비하면은 뭐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2, 3년 전에 한 2천만 원 정도 해주고 있어요. 뭐 국가 그렇죠. 보조금도 있고 또 지방자치도 따로 있고. 예. 그래서 그때랑 비교하면 사실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부담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이 내려갈 거라서 가격은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공략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기계를 많이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놓고 그 안에서 기술 개발을 이루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 사업에 더 뛰어든 뭐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걸 더 뛰어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많이 일단 팔아야 된다. 이런 전략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테슬라도 이제 플랫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데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테슬라 표준으로 맞췄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전기차를 타는 분들도 테슬라 시스템에서 충전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 그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니 해도 오토파일럿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10,000 이상 높은 과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냐 굉장히 중요한데 9월달, 10월달에 이제 상당히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때문에 사망 사고가 좀 몇 건 발생을 했었어요.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판결들이 이제 9월 중순 그리고 10월 초에 이제는 판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법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테슬라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가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게 9월달,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테슬라가 승소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미래에 이젠 신뢰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에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외신에서 접해본 것도 뭐 지금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보택시죠. 로보택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좀 주행을 하고 있다. 근데 뭐 갑자기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통신이 두절이 되면서 갑자기 뭐 멈춰 있어서 정체가 엄청나게 심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접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되는 거야? 뭐 자율주행이라는 게 세상에 진짜 오는 거야? 이거 굉장히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 시대에 오기가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게 왜냐하면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 뭐 테슬라 이전에는 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 이상은 기술 개발을 했는데 최근에도 리포팅이 되는 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과거에도 있었던 에러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쌓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의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좀 테스트 중이고 아직 뭐 법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보면서 좀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자동차 회사죠. 현대차와 기아. 실적이 사실 너무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왔어요. 그렇죠. 사상 최대 영업이.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하반기에도 좀 이어갈까요? 하반기가 지금 3분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파업권을 노조가 획보를 했죠. 얼마 전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강도로 파업을 할지 지금 좀 미지수인데 파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는 그분이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젠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네. 과거에도 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파업을 해서 이슈가 노출이 되면은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랐었던 그렇죠.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파업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주가가 계속 빠져요. 오히려 못 가요. 파업하면 현대자동차 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업을 응원하는 기현상이 갑자기 또 발생하고 막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3분기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긴 하지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또 3분기 때가 항상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당장 뭐 이 호재가 있어가지고 3분기 때 뭐 주가 오른다 뭐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반등의 모멘텀이 그때부터 생긴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지금 뭐 전기차를 너무 잘 따라 만들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한때 뭐 지금 이제 3위로 내려왔지만 테슬라에 이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었던 적이 있고 물론 그 격차가 엄청 큽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고 그 밑에 이제 2위 그러니까 2위를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잘 만들지만 과연 자율주행일 때는 현대차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결국 그 테슬라의 플랫폼을 사서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을 실현시킬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지금으로서는 테슬라의 플랫폼을 이용할 계획은 없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뭐 현대기아차가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랑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모셔널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액티브랑 JV 그리고 얼마 전에 42닥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인수를 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었을 때에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부 소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나오겠군요. 완성도나 아니면은 정말로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 나오냐? 이거는 사실은 좀 미지수인데 완전 자율주행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당장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를 하거나 뭐 완성 높은 기술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데 이게 결국 뭐 앱스토어랑 구글의 이제 플레이 뭐 이쪽으로 좀 귀결이 됐잖아요. 네. 자율주행도 어떻게 좀 모아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테슬라든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한데요. 미래를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그쵸, 사실이에요. 그쵸.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뭐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U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 네. GPU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거기서는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드웨어 세팅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 방식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양강 구도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완성차 입장에서 솔직히 테슬라는 직접적인 경쟁자잖아요. 테슬라 거를 쓰고 싶지는 쉽지 않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어쨌든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완전 애플처럼 커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 건 좀 굳이 쉽지 내 않을까. 경쟁자 거를 그러네요. 쓰고 싶지 알겠습니다. 않죠. 전체적인 이렇게 자동차 그림을 그려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네요. 앞으로 좀 어떻게 달라질지도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오토에버 강점과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커버하시는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IT 솔루션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자동차는 옛날처럼 단순 기계 부품이 아니라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요구를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OTA라든지 이제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칵핏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소비자들이 운전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누가 수혜를 보느냐라고 하면 현대 오토에버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 굉장히 5년을 봤었을 때 고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와 더불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회사다. 이렇게 그렇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품 쪽으로 가볼게요. 넥센 타이어.
저 개인적으로 넥센이라는 야구팀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넥센 타이어는 좀 어떻습니까? 타이어는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타이어 소모품이잖아요. 업체들의 최근 투자 포인트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네, 작년에 문제가. 굉장히 원가가 높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고목 가격이 뭐 유가도 높았었고, 뭐 천연 고목 가격도 굉장히 비쌌었고,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원가가 좀 비쌌었는데 올해 2분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원가율들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때에도 트렌드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더 좋은 실적이 3분기, 4분기 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지금 타이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제 하반기 때 뭐 피크아웃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자유롭다는 점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K카 중고차 네. 시장도 좀 알아보죠. 여기도 역시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K카는 그렇죠. 좀 어때요? 좀 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K카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고차는 사실은 할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할부 금리가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20%까지 육박할 정도로 그렇죠. 이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못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스나 렌터카도 변동금리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다 예. 가상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네. 거기서 이제 구매가 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좀 금리가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오면서 거래가 좀 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 때 좀 이벤트라고 하면은 작년 재작년 때 중고차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던 게 생산 차질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분기 때 파업을 해서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중고차의 인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지금 미국 쪽도 파업이 굉장히 이슈거든요. 네네. 지금 UAW하고도 지금 뭐 GM 포드도 잘 안 돼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거기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고차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금리가 만약 인하되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나중에 또 자율주행이 더 진일보한다거나 뭐 전기차 시장이 좀 바뀌어간다가 이러면 다시 한번 모셔서 전체적인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자율주행이 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얼마나 빨리 올지, 더 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도 막 이게 밤에 뭐 혼자만 하면서 즐겁게 좀 상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아주 자동차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재밌네요. 자, 오늘 당첨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졸탄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